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포인터 두 번째 시간이군요. 자, 저번 시간 저희들이 뭘 배웠냐면 포인터 변수 선언하고 아주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포인터에 대해서 의미도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약간 더 고급스러운 고급 주제, 포인터에 관련된 고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먼저 여러분들이 스택 얼록. 자, 이 스택 얼록은 new라는 키워드와 유사한 형태인데, 이 스택 얼록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포인터 관련 연산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fixed 키워드를 사용하는 또 이유와 또 여러분들이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택 얼록 키워드 사용하기입니다. 자, 이것은 new와 아주 비슷한 형태로서 실제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하게 되는데 주로 배열과 함께 사용이 되죠. 자, 보시면 그래서 new와 스택 얼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와 같이 그 사용된 형태가 주로 배열입니다. 그래서 앞에 new라고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int형 배열. 자, 원소가 3개인 자, 원소가 3개이고 각 원소가 int형인 배열이 생성이 되죠. 자, 그래서 U라고 사용하시면, 요 스택 얼록 대신 U를 사용하시면, 배열을 힙 영역에 생성을 하고, 이것에 관련된 메모리들을 모두 누가 관리를 하느냐? 바로, 가비지 컬렉터가 관리를 해줍니다. 자, 가비지 컬렉터가 관리를 해주게 되고, 스택 얼록은요, 배열을 스택에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스택에 생성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비지 컬렉터가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죠? 예, 바로 이 스택의 메모리 그 라이프 타임이 끝나게 되면 자, 라이프 스택이 끝나게 되면 스택의 라이프 타임이 끝나게 되면 자, 블록을 벗어나게 되면 바로 이것은 자동으로 이 할당된 메모리가 해제가 될 것입니다. 자, 배열 데이터에 주소를 추출할 때 역시 스택 얼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예를 보면서 한번 그 스택 얼록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 얼록은 배열 데이터에 대한 주소를 추출을 하기도 한다. 자,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 보시면요. 현재 스택, 자, int형, 자, 저번 시간에 했죠. 포인터 변수 ptr to int array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변수는 자, 무엇을 가르치냐? 자, 요거를 한 선을 했고, 그래서 요걸 만들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요 메모리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요 공간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다음은 스택 얼록 int 3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정수 배열 3개가 할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힙에 생성되어서 가비지 컬렉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스택에 즉 이 변수들이 선언된 블럭 함수가 종료하면 이것도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죠. 자, 어쨌든 정수형 변수 3개로 구성되어진 자,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 여기 값을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의 주소를 반환합니다. 자, 요 세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반환해서 자, 첫 번째 주소를 반환했습니다. 자, 이 주소를 반환해서 인트형 포인트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따지고 보면 이 배열 3개에 있는 첫 번째 엘리먼트는 뭡니까? 정수죠. 두 번째 엘리먼트도 물론 정수고 세 번째 엘리먼트도 정수입니다. 정수니까 당연히 정수형 포인터에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뱅이 star ptr to int array 자, dereference 자, 연산자 앞에 하셨죠? 자, 역참조 연산자 하기를 포인터 변수라고 하면 이 주소가 가르치는 곳에 자, 정수 내용이니까 왜? 정수형 포인트니까요. 값은 뭐가 찍힙니까? 0이 찍히게 되겠네요. 자, 요렇게 사용하는 것이 스택 얼록인데 자, 스택 얼록은 잠시 뒤에 있는 연산자를 보고 난 다음에 포인터에 관련된 연산자를 하나 더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포인터 관련 연산자 첫 번째 연산입니다. 자, 바로 포인터 주소 이동 연산자입니다. 자, 포인터 주소 이동 연산자인데, 자,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자, 형태는 어떤 형태냐?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 더하기 정수. 자,
정수 더하기 정수는 포인터 주소 이동 연산자의 의미가 아니라 무엇의 의미입니까? 예, 더해라는 의미죠.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더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 문자 합치기의 의미입니다. 포인터 변수 더하기 정수는 포인터 주소 이동 연산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 마이너스 정수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포인터 주소 이동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와 정수 간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면 모두 포인터 주소 이동 연산자이고 곱하기 나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증감 연산자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겠네요. 자, 밑에는 내용이 바로 위에 있는 코드를 설명한 것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정수형 포인터 ptr to int array는 자, int형 배열 3개를 해놓고 stack allow를 해서 맞죠? 자, 주소값을 가져와서 이곳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ptr to int array는 자, ptr to int array 자, 포인터 변수 더하기 정수죠. 자, 요 때 더하기의 의미는 뭐라고요? 포인터 주소 이동 연산자입니다. 자, 포인터 주소 이동 첫 번째 주소가 바로 자, 첫 번째 주소가 앞서 보셨던 바로 요 내용이죠. 맞습니까? 요 첫 번째 주소입니다. 왜냐면요. 스택 얼록으로 저장을 했으니까 바로 요 주소는 요 첫 번째 주소가 되겠죠. 자, 이것을 주소를 이동하는데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이만큼 이동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동해라.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단순히 더하기 2바이트만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더하기 2라고 하면요. 무슨 뜻이냐? 자, 이 포인터 to int array가 뭐죠? 자, 정수형 포인터 변수죠. 맞습니까? 정수형 포인터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수형 포인터, 자, 정수형 사이즈만큼 이동해라. 2개를 더 이동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자, 얼마만큼, 실제는 얼마만큼 되는가요? 자, 4는 뭐냐? int 변수의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자, 왜 int냐 해필이면 이것이 바로 정수형 포인트이기 때문에 int 변수죠. 자, int 변수의 사이즈를 이동하는데 몇 개만큼? 2개만큼 이동해라. 그러면 총 바이트 수는 2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 첫 번째 메모리 주소에서 자, 요렇게 하면은 자, 요렇게 더하기 2를 하면 요만큼 8바이트만큼은 폴짝 띄어서 요 변수 주소를 어디다 저장해라고요? 실제 요 값에 저장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 주소 이동 연산자에서 정수만큼 띄는데 폴짝 뜁니다. 폴짝 띄는데 실제 바이트 수는 얼마만큼 뛴다고요? 포인트가 가리키는 데이터형의 크기, 즉 XX형 포인터 하면 그 XX형 데이터 크기만큼 바로 주소 이동을 의미합니다. 더하기 2면 2개. 자, int 2개 띄어라. 자, 그럼 이런 뜻이죠. 플러스 2 하면 int 2개 띄어라. 만약에 요게 더블형 포인터였다면 더블형 2개 띄어라. 맞죠? 더블형 2개 띄어라. 8바이트 2개겠네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충 되겠습니까? 자, 포인트 관련 연산자 중에 가장 중요한 연산자가 바로 이 포인터 주소 이동 연산자입니다. 이것은 바이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포인터 변수가 가르치는 데이터의 사이즈 만큼 몇 개 띄어라 할 때 그 몇 개를 의미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포인터 그 주소 이동 연산자에 대해서 아리스메틱 연산자에 대해서 포인터 산술 연산자라고 그러죠. 포인터 산술 연산자에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int형 포인트 변수는 stack allow int 3.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말은 이런 말이죠. 실제로 int 3 배열의 첫 번째 엘리먼트란 뜻이죠. 맞습니까? 첫 번째 엘리먼트란 뜻입니다. 자, 요거 자, 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자, ptr to int array 더하기 2만큼 ptr을 이동시켜서 그 다음 이것의 내용이니까 실제로 이거는 무슨 뜻이죠? 실제로 예, 그렇죠. 바로 배열의 세 번째 엘리먼트를 의미를 하죠. 자, 아까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파워포인트 자료를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여기 더하기 2를 했으니까 뭡니까? 실제로는 하나, 둘, 0, 1, 2. 자,
여기에 있는 자, 요 엘리먼트 정수를 의미하죠. 더하기 1이면 여기고요. 더하기 0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첫 번째 엘리먼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배열을 접근할 때 있어서 포인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배열을 접근할 때 있어서 배열의 각 엘리먼트를 접근할 때 포인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까? 실제로 C 같은 경우는 배열이 없습니다. 배열이 없고 모두 이 포인터로 다 처리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C샵에는 배열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 포인터를 이용하셔서 배열의 각 엘리먼트도 접근할 수 있네요. 포인터 중에서도 뭡니까? 바로 포인터 주소 이동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요. 자, 그러면 초기값이 전부 다 스택에 활동되었으니까 0, 0, 0. 자, 배열의 활동들은 다 0이죠. 이 더더군다나 이게 뭡니까? 이게 내장형이니까 0, 0, 0인데 자, 이렇게 되면 값은 역시 자, 앞서 여러분들이 데모에서 보신 요 값은 전부 다 뭐가 찍힐까요? 0, 0이 찍히는데 실제로는 첫 번째 엘리먼트와 세 번째 엘리먼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 포인트 아리스메틱 첫 번째 0, 0이 찍히는데 똑같은 내용이 찍히는 건 아니고 요게 첫 번째 엘리먼트, 세 번째 엘리먼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 보면서 더 이해를 돕도록 하죠. 자,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도록. 네, 앞서 우리가 본 내용이 포인터 주소 이동 연산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인터 주소 이동 연산자라는 건 일종의 배열의 엘리먼트를 접근하기 위한 연산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을 겁니다. 자, 보셨을 텐데요. 자, 보면요. 여기 자, 요 연산자를 이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산자가 똑같습니까? 예, 배열의 인덱스 참조 연산자랑 똑같죠. 예, 바로 포인터 변수에서도 이런 연산자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 변수 가로 열고 배열처럼 정수 이렇게 써주시면 이것은 무슨 뜻과 같느냐? 포인터 변수에다가 정수만큼 더한 포인터 이동 연산을 해서 그것의 내용 맞죠? 이것과 동일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예물을 보고 데모를 보고 다시 그 다음 연산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수형 포인터 ptr2 int array는 스택얼로 int 3이고 ptr int array의 제로는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은 무슨 뜻과 같다고요? 자, 요것은 무슨 뜻과 같다고요? 이것이 포인터 변수라면 별은 아니고요. 포인터 변수라면 이것과 똑같죠? 맞습니까? ptr2 int array에 0만큼 띄어서 그것의 내용이란 뜻과 똑같죠? 그러면 이 둘 다, 자, 요 결과 뭘 찍습니까? 사실 같은 데이터니까 1을 찍겠죠?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ptr2 int array 플러스 1. 자,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요 세 개의 배열에서 두 번째 엘리먼트의 내용으로 2를 넣어라 라고 했고, 이것을 추출해라는데, 요 의미와, 그죠? 그리고 요 의미가 같죠? 요 두 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요 역시 2를 프린트를 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잠시 데모를 통해 살펴보고 그 다음 연산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신 데모, 앞에서 보신 데모와 동일합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자, 포인트형 변수에 100을 넣었습니다. 자, 0이니까 요 값은 더하기 0이 있으나 말하죠? 0만큼 띄워라. 띄우지 마란 말이죠. 아무 뜻이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하면 100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자, 첫 번째. 근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 세 개 엘리먼트를 가진 정수형 배열의 첫 번째 엘리먼트라는 뜻이죠. 두 번째 엘리먼트에 101을 넣고 요 내용을 찍어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긴 100, 101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과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자, char에 가라는 문자를 넣었습니다. 자, 한번 되짚어 볼까요? C샵에서 모든 문자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 자, 유니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면요. 이제 다음과 같이 봅시다. 바이트형 ptr2 바이트형, 자, 바이트형 포인터 ptr2 바이트는 뭐라고요? 자, 뭡니까? 이 캐릭터가 저장되어져 있는 곳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뽑아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이트형 포인트로 형 변환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트형 포인터로 형변을 한 이유는 무슨 이유냐? 아까 보신 이렇게 형변을 한 이유는요. 아까 보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포인터 주소이동 연산자를 좀 편리하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바이트형 포인터를 형치환해 주는 겁니다. 사실요, 이 포인터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형변환이 마음대로 막 됩니다. 어떤 형태든 막 형변환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그에 반해서 레퍼런스 타입은 이 형변환 규칙이 굉장히 엄격했죠. 레퍼런스 타입이나 밸류 타입은 엄격했습니다. 레퍼런스 타입의 경우는 페어런트 타입이거나 아니면 밸류 타입은 자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타입으로 형변환이 되었었죠. 근데 이 포인터는 막 다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이시면 포인터 형변환은 거의 다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터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또 문제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또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도 또 맞습니다. 자, 역시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 C라는 캐릭터를 두 개의 바이트형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고, 이것은 포인터 주도 이동 연산자를 했을 때 캐릭터 2바이트죠? 2바이트만큼 폴짝폴짝 뛰는 것이 아니라 바이트형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만큼 뛰게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솔 라이트 라인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2바이트, 이 캐릭터 2바이트 중에 첫 번째 바이트를 의미할 것이고, 맞죠? 플러스 1을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플러스 1을 저장했다는 말은 이 캐릭터의 2바이트 중에서 그 다음 바이트, 2바이트째를 옮겨서 주소를 이동해서 그 내용을 찍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밑에 있는 두 내용과 동일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유니코드가라는 것에 대한 실제 내부 값을 보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여러분들 뭡니까? 이 코드 값 본다고. 그러니까 유니코드가 어떤 값인지 보기 위해서 이 포인트 사용하는 건 매우 안 좋은 거고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스트림이라고 해서, 단넷에서의 입출력 할 때 그때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한테 그냥 예를 보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이걸 실행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기, 처음에 100일이 찍히죠? 자, 100일이 어디서 찍힙니까? 자, 100일이, 여기서 위에 아까 요 코드에서 100일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0, 첫 번째 바이트가 0이네요. 가는. 그 다음 두 번째가 172, 0, 172, 이런 식으로, 찍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포인터 아리스메틱 JS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배열의 첨자 연산자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마치 배열처럼 다룰 수도 있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연산자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연산자는 여기 보시면 짝대기 긋고 꺽쇠하고 있는데 요렇게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고 역시 포인터 변수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 요 연산자 쓰고 멤버 이름을 호출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은 다음과 같은 뜻과 같습니다. 자, 실제 데모를 보고 이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요런 연산자를 뭐라고 하느냐, 포인터 투 멤버 오퍼레이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포인터 투 멤버 오퍼레이터.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앞서 보셨을 때 구조체도 우리가 포인터로 사용하실 수 있다. 포인트형 변수 앞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앞 시간에 봤던 데모입니다. 예제죠. 픽셀은 뉴픽셀 했습니다. 자, 요까지도 아시겠죠? 픽셀형 포인터 ptr2 픽셀은 픽셀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한다 입니다. 그죠? 요까지도 했습니다. 자, 요거 내용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포인트 투 픽셀이 가르치는 픽셀에다가 픽셀에 있는 X 멤버에 100을 넣어라 라는 이야기였고, 이걸 역시 앞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걸 줄여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ptr2 픽셀, 자, 멤버 투 오퍼레이터 연산자 X라고 하면 앞에 이 거추장스러운 스타마크 같은 것들이 모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ptr2 픽셀, 자, 멤버 투 오퍼레이터 연산자 Y는 100일 하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ptr이 가르치고 있는 픽셀에 Y 멤버를 의미를 한다입니다.
실제로 이 C에서는 뭐 전부 다 이런 형태의 연산자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레퍼런스 타입이 없고요. 아예 레퍼런스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포인트에서 거의 이런 연산자를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데모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포인트 투 멤버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앞서 보신 내용과 동일한 형태고요. X 멤버로는 100, 다음에 Y 멤버로는 100을 넣었고 이것을 각각 다른 형태로 한번씩 출력해 보았습니다. 자, 이거 실행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포인트 투 멤버 오퍼레이터의 100일 지키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픽스드 연산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픽스드 연산자는 픽스드 키워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 내용 다시 자 기지 한번 켜시고 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픽스드 키워드 같은 경우는 C나 C++에 없는 형태의 연산자이죠. 자, 없는 형태의 연산자이고 아주 뭐 그럭저럭 멋진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픽스드 키워드 사용하기인데요. 자, 이 픽스드 키워드가 나온 이유는 사실 뭐 때문이냐면 이 가비지 컬렉터 시스템에서 포인트를 지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픽스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픽스드가 상당히 훌륭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걸 만약에 없었다면, 픽스드란 키워드가 없었다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멋진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스드 키워드가 먼저 나온 이유부터 좀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요. 앞서 클래스 c픽셀이라고 했습니다. 자, 클래스 c픽셀 public int x, public int 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레퍼런스 타입형 변수, 포인터 변수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는데, 하지만, 자, 요것은 되겠죠? 어떤 것은 되느냐? 밑에 한번 볼까요? 자, c픽셀, 자, 빨간색으로 바꾼 다음에 하도록 하죠. 자, c픽셀형 객체 c픽셀을 만들었습니다. 자, c픽셀은 레퍼런스 타입형 변수죠. 자, 이곳에 y는 99라고 만들었는데, 물론 이 c픽셀 자체에 대한 포인터는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이 c픽셀이 가지고 있는 y라는 내장형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취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픽스도 빼고요. 지금 픽스도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정수형 포인터 ptr2int는 c픽셀이 가리키는 c픽셀 데이터의 y라는 정수죠. 자, 요거는 가능하겠죠. 요 형태는. 맞습니까? 자, 요 형태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림 형태가 지금 이렇게 됐을 겁니다. c픽셀이 있고요. 요것이 가리키고 있는 이런 주소, 데이터 블럭이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 타입이고요. c픽셀은 맞습니까? 레퍼런스 타입이고 가르치는 객체입니다. 자, ptr2int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자, 중간 y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되겠죠. 요 주소를 ptr2int가 가리키고 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꽁 하고 스타 마크를 붙이게 되면 값이 뭐가 나옵니까? 42가 탁 튀어나오면 되겠죠. 자, 그랬는데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자, 요것이 객체이기 때문에 요것이 무엇의 영향을 받습니까? 가비지 컬렉터의 영향을 받게 되죠. 자, 가비지 컬렉터는요, 이게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지 가리키고 없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 unreachable object. 자, 요 레퍼런스 타입에 의해서 도달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어떻게 합니까? 메모리상에서 제거를 해버리게 되죠. 자, 갑자기 메모리상에서 자, ptr2int는 가비지 컬렉터가 만약에 이게 끊겼고, 지금 이게 널로 넣어서 끊겼고, 메모리가 부족했고, 그리고 ptr2int가 자, 요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가비지 컬렉터는 요걸 무시하고 이걸 싹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ptr2int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닭쪽 뜬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되게 됩니다. 자, 요런 형태를 바로 댕글링 포인트라고 하죠. 댕글링 포인트. 바로 C나 C++에서 아주 위험한 형태로 많이 지칭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가리키는 포인트가 되죠. 왜? 가비지 컬렉터를 삭제를 해버렸으니까. 자, 이걸 전체를 삭제했으니까 당연히 안에 있는 요 멤버도 없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픽스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뭐라고 하느냐? 픽스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요 객체를 함부로
메모리상에서 제거하지 말고 이동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나누어라. 왜? 지금 내가 포인트로 가리키고 있으니까 라는 뜻으로 바로 픽스드를 사용합니다. 자, 꼭 이 메모리에서 제거하는 거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뭐 하드디스크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메모리 공간도 이렇게 자동으로 관리를 막 하게 되다 보면 뭐 아시겠지만 하드디스크도 파일 깔고 지우고 깔고 지우고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디프레멘테이션, 하드디스크 분할이 일어나죠. 분할, 단편화가 되죠. 자, 그러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단편화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예, 디프레멘테이션을 하죠. 툴들을 이용해서 노턴이나 아니면 뭐 윈도우에 있는 기본적인 툴들을 이용해서 스피드 같은 툴을 이용해서 이걸 디프레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메모리 블럭이 어떻게 되죠?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건 C샵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기초적인 아주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단편화가 메모리 사용이 많이 하다 보면 단편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메모리 모으기에서 심각하게 메모리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픽스는 이런 것까지 모두 못하게 고정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픽스드 하시고 안에서 포인터 선언과 이렇게 포인트 값을 넣는 포인트 익스프레션을 넣으시면 됩니다. 포인터형 변수를 선언하고 이것에 직접 값을 대입하시는 구문을 가로 안에 넣고 블럭을 하시면 이것이 실행되는 동안 이 ptr2 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는 메모리상에서 픽스 고정되어져 있고 가비지 컬렉트가 이것을 옮길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픽스드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자, 픽스드는 딴 데는 사용할 건 없고요. 이와 같이 레퍼런스 타입 안에 있는 내장형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만드실 때는 바로 이 픽스드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실제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데모를 보시면요. 자, 픽스드 키워드 데모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C 픽셀이 현재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져 있고 C 픽셀형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픽셀에 C 픽셀형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의 X 값을 99라고 넣고 이것의 주소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당연히 이 값은 뭐가 찍힙니까? 99가 찍히겠죠? 이것은 근데 스택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C 픽셀 안에 있는 멤버인 X99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를 요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블럭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픽스 키워드 하면 역시 99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C샵에서 제공하는 키워드까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만약에 픽스 키워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복잡한 작업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잘 만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포인터의 고급 연산자들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스택 얼로 키워드와 포인터 관련 연산자 그리고 픽스드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스택 얼로 키워드는 왜 스택 얼로 키워드를 사용하느냐? 아까 같이 거의 배열처럼 사용할 거면 그냥 배열을 사용하지. 왜 스택 얼로를 사용하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렇습니다. 스택 얼로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배열들을 사이즈들을 어디다 할당을 하냐면 힐에 할당하지 않고 스택에 할당합니다. 이것은 즉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비지 컬렉터의 부담을 줄인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배열을 이용해서 배열 첨자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배열 이름을 쓰고 첨자를 접근하면 배열 끝값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배열 원소보다 더 배열 길이보다 배열의 사이즈보다 더 이렇게 뒤쪽에 있는 것을 요구할 때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한번 코드로 직접 살펴볼까요? 어떤 형태가 되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 그러니까 인트형 어레이 하나 하고요. 자, 인트형 어레이에 자, 요런 형태에서 자, 3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할 경우 4라고 이렇게 요런 값을 지칭할 경우는 뭘 하냐면 끝값 체크를 합니다. 이 런타임 운영체제 혹은 런타임이 끝값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분명히 잘못된 거죠. 요때 사용할 수 있는 첨자는 0, 1인데
4를 지칭해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때는 뭐가 발생하냐면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스택 얼록으로 한 요 형태는요, 이거를 끝까지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스택 얼록인데 대신에 성능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경우가 난 없다는 걸 확신한다면 스택 얼록으로 하신다면 그리고 이 배열이 이 블럭 안에서 사용하고 많은 그런 배열들이라면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아주 괜찮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능 향상을 위해서 또 포인터를 여러분들이 배열의 끝값 체크를 런타임에게 지시하지 않기 위해서 스택 얼록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처음 포인트를 하시는 분들은 스택 얼록도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스택 얼록도 사용하지 마시고, 그 픽스드 키워드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셔야 되고, 포인트 관련 연산자도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들이나 아니면 C나 C++가 제공하는 것들 라이브러리 접근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포인터는 그 시스템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차원에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기존에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API 접근해서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